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어닝 시즌이 열기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요. 메타가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 또 놀라운 주가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메타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수요일장은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요일장 3대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실까요? 쉬어가는 하루가 역력했습니다.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 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0.1% 그리고 0.02% 정말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2거래일 연속 오르던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CNBC의 헤드라인은 기업 실적 기대감을 고금리 우려가 눌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서 4.6%대로 다시 올라가자 시장을 압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25일에는 1분기 GDP가 또 26일 금요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 가격지수가 나오는 만큼 이렇게 시장이 한숨 쉬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수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은 했지만 장중 등락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3대 주요 지수 동일하게 보여주는 흐름이죠. 그만큼 지금은 시장이 내렸어도 바로 다시 오르고 오른 만큼 또 반납하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초록, 빨강 모두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M7이라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또 거대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대형주 7가지를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7, 줄여서 M7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죠. 0.3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총 2위에 올라와 있는 애플, 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M7 중 약한 모습 보였지만 이날은 1.27% 강세로 올라왔습니다. 알파벳이 0.74% 오름세를 보였고요. 메타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하면서 이날 주당 $800 선이 또다시 깨졌는데요. 그러면서 시총도 2조 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 하나 더 살펴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같은 경우 영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영국 당국으로부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오른 섹터 그리고 내린 섹터 5대5 비중을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초록불이 많은, 초록색이 많은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 섹터 하면 컨슈머 디펜스, 필수 소비재 섹터가 되겠는데요. 최근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특징주, 메타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의 주가 한번 보실까요? 정규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0.52%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좋았습니다. 매출이 27% 상승을 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모두 비용 절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정규 거래에서는 관망세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11%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역시 실적을 발표했던 보잉이 되겠는데요.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보잉인데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던 소식에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잉 종가 기준으로 2.87%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지도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테슬라 강한 상승세, 무려 두 자릿수 12%의 급등세를 연출해냈는데요. 이 저가형 전기차 계획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덕분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완구업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완구업체 마텔이 되겠습니다. 2.4%가량 올랐는데요.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영화 바비 기억하시죠? 이 바비 인형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마텔인데요. 그 영화 바비의 효과를 톡톡 보면서 성장률 크게 올랐었는데 그 1년 전과 비교하면 올해 하반기는 좀 성장률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완구업체 하스프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1%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온라인 보드게임 영역에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P 500기업 25%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79%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인데요.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텐데 기관마다 현재 전망치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GDP 나우에 따르면 2.7%가량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간값은 2%입니다. 과연 1분기 GDP 예비치가 2%에 부합하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시장은 지금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리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경제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굿뉴스가 밴뉴스로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청개구리 시장의 1분기 GDP의 영향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은 다시 좀 욕심을 슬금슬금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3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던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40포인트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Fear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뉴트럴, 중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발을 들일까 뺄까 고민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지역 혼란이 해소되면서 원유 수송이 원활해지고 또 이에 따라 글로벌 원유 재고량이 증가하자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7% 하락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었던 게 사라지면서 유가가 5에서 10달러 정도 향후 몇 개월간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면서 금값도 소폭 하락하면서 하락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월가의 전략가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re's a reason I think that we saw the decline in the market and driven by the tech stocks. And until we see, everybody reporting earnings perhaps and get a better view one way or the other, we could continue to have this kind of bouncing up and down. I feel like we're just kind of up in the air waiting for these earnings reports to see who's right. I think investors are going to be very focused on earnings probably for the next 2 weeks. It's hard to say whether they're going to send stocks back up. It really depends on how, what numbers are reported. Are we seeing, continued resilience to inflation? Or on the other hand, are we seeing, higher costs, higher input costs, and therefore shrinking profit margins? So at this point today, we don't really know how that's going to fall out just yet. But I think for the next 2 weeks, we're going to see some concentration on earnings and maybe stepping back a little bit from what's the Fed going to do? Will they or won't they? But I think once we get through, we have some clarity on earnings, what the full quarter is going to end up looking like. I think the market is going to turn back to
what the Fed might do, what some of what's happening in the geopolitical world, with the two wars going on and so on. And then I think, as we move out maybe a couple of months, the election is going to really start to weigh heavily on investor expectations. 네, 우리가 꼭 확인해 볼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스노 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실적 시즌에 시장이 모든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울고 웃고 간밤에는 또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랑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대로 실망 매물이 시간외 거래에서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4.71달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4.32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364억 달러, 시장의 예상치였던 36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바로 다음 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현재 377억 달러로 제시가 됐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인 382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신도라는 이 굉장히 광팬들을 보유한 테슬라와는 달리 엔비디아처럼 메타의 실적은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실적은 예상을 넘고 지침을 상향하는 BTN 레이즈가 아니면 주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바로 틱톡 금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광고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메타의 노출 증가가 이번 틱톡 금지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부분은 중국이 만약 보복 조치에 나올 경우 메타의 중국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다만 틱톡이 실제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면 메타의 릴스 광고 혹은 사용자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크게 상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메타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빅테크보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가 나왔는데 내일 장 출발하고 나서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발표된 내구재 주문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2.6%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의 주문이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3월에는 핵심 자본재가 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수요 전망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투자를 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체 주문 증가폭은 2.6%를 보여주면서 11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체 내구재 주문의 증가폭은 더 넓었습니다. 자동차나 항공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증가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월별 변동성이 심한 상업용 항공기 예약이 거의 31% 증가해서 2월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보잉사가 2월 달에는 15건을 주문했는데 3월에는 113건의 주문을 보고했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예약 역시 2.1% 증가해서 2년 연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에서의 예약 건수 역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다시 한번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자본재 주문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GDP의 걸림돌이었던 내구재 투자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치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내일은 GDP 그리고 오는 26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AI 스타트업인 런콜론 AI를 최종적으로 인수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AI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넓혀가는 모습이 시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 조건은 디테일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런콜론 AI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부터 이미 엔비디아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사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 런콜론 AI와 최종 계약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객들이 더 나은 GPU의 활용도 또 향상된 GPU 인프라 관리의 이점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런콜론 AI를 통해서 보통은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AI 최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승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틀 연속 상승을 하다가 간밤에는 3%대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파일을 넓혀가고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은 국내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주가는 내려가고 또 실적이 안 좋았던 데는 오히려 올라오면서 조금은 아리송한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은 빅테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30일에는 이 아마존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간밤 언론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웹 서비스와 관련해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와 관련돼서 클라우드의 서비스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성장치가 29%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알파벳의 클라우드 매출은 12.6%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11.9% 증가해서 3분기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월가 분석가들은 올해 초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생성 AI에 일찍부터 대규모로 투자해온 결과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고객 유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로부터 인한 성장의 대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요 AI 움직임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스로픽을 앞서서 투자한 바 있었죠. 이러한 부분이 또 실적에도 좋게 반영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본격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이 내일 올 실적 발표까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조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3%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64,000달러까지 내려갔고요. 관련해서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전일 대비는 내림폭을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위를 다지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시장의 의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발표했던 블랙락의 ETF가 71일 연속으로 이 순 유입을 기록하면서 역대 ETF 안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간밤에 홍콩에서 이 현물 ETF와 관련돼서 최종 승인안까지 결정이 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가격 속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너 5 시간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크해볼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뉴욕 현지 연결해서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질문 드릴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 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대한 좀 경계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거의 전날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하락했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02%,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최근 다시 기술주들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틀 만에 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4.8bp 오른 4.646%를, 연준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4bp 상승한 4.929%에서 거래 중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른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5년물 국채 경매에서 예상보다 국채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경매는 오후 1시 입찰 마감 시점 수익률 4.655%보다 약간 높은 4.659%에 낙찰됐습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내일 발표될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가량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및 인하 폭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히려 증시에는 나쁜 소식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를 샀을 때 수익률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 높다면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엔비디아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3.3% 빠졌고 주가는 8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역시 3.75% 하락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실적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수요일장에서도 정규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좀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무려 12.1%나 급등했습니다. 1분기 테슬라 실적은 예상대로 월가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요. 지난 1분기 매출은 9%나 하락했고 순이익은 무려 55%나 급감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에 중국, 미국, EU에서 잇단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수익성이 약화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영업이익률은 5.5%로 1년 전 대비 반토막됐습니다. 테슬라는 경쟁상 대비 2배가량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었는데요. 이 같은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올 들어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그럼 왜 올랐을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모델 3, Y, S, X, 사이버 트럭 등 비교적 단촐한 라인업만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특성상 신차가 꾸준히 나와야 할 수요가 살아나는데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식상하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새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간 30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그간 2만 5천만 달러, 우리도 3,400만짜리 차량을 만들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실제 이 가격의 신차가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면 테슬라에 대한 수요는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지만 충분히 대등하게 경쟁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불안했던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투자자들 안심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도 나왔을까요? 네, 사실 머스크는 반값 전기차보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쟁사 전기차 대비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자율주행차는 아직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규제 승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M과 우버 등이 실리콘밸리 등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서 과연 사람의 도움 없이 차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시장의 의구심이 커져 있던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일단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키운 것이죠. 네, 테슬라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메타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다만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죠. 빅테크들의 실적 성장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365달러 매출과 4.7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돈 성과입니다. 핵심 캐시 카우인 광고 사업이 살아난 덕분이죠. 하지만 메타가 내놓은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장 마감 후 거래에서 1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해 지출 수준을 최대 100억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힌 것이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곧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AI에 대한 매출이 실적으로 진짜 제대로 드러날지가 이제 앞으로 향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빅테크의 실적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S&P 그리고 나스닥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집중을 하면서 실적발 호조세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새벽은 보합이었어요. 네. 오르고 내리고 없었고 좀 전에 앞전에 그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메타 실적의 시간에서 발표되는 거 관련해서 그 반응이 좀 나왔죠. 그것이 있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타 발표되는데 오늘도 지금 발표되겠죠. 아마도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밤에 발표되는 거 내일 아침에 발표돼요. 그리고 네. 한국 시장으로는 장 시작하기 전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 포함해서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기대감과 경계감이 혼조하는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이제 실적 발표에 포커스 둔다고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실적에 포커스 두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12%가 그동안 한 열흘 동안 쭉 8일 연속으로 빠지다가 네. 어저께 일거에 다 8일 연속 빠진 걸 다 메꿔서 그러니까 15일인가 12일 날 주가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실적은 더 나빴죠. 나빴죠. 예. 근데 그럼 실적에 포커스 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포커스 됐어요? 말에 포커스 됐죠. 맞아요. 예. 좀 이따 말씀 하고 네. 메타 실적이 좋았죠. 잘 나왔어요. 네.
EPS는 한 9% 더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했는데 가이던스가 나쁘다는 것 때문에 포커스는 주가가 12% 빠졌어요. 네. 근데 가이던스가 진짜 나빴을까요? 이게 레인지를 줬어요. 300 몇십억 불, 300 몇십억 불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가 있고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중간 값을 보통 취하잖아요. 네, 어딘지 모르는데 중간 값을 취하면 한 2% 정도 미스거든요. 하이를 치면 더 높아요. 네. 근데 12%왜 빠졌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하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1분기 실적하면 그 실적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보통은 안 좋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걱정감, 기대감이 동시에 있는 게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아졌거든요. 한 2조 5천억, 2조 6천억, 2조 7천억까지 있어요. 그 오피셜리 찍히는 거는 1조 7, 8천억이지만 그거 나오면은 대폭락입니다. 그러니까 2조 한 3, 4천억, 누구는 위스퍼 넘버로서는 3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 미국과 달리 1분기는 그런데 2분기는 얼마예요? 스스로 예측은 안 해주거든요. 느낌만 주는 거죠. 과연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느낌이 애매하면은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그래서 이번 주 하루하루 또는 아침장, 오후장이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저께 오른 거는 심플리 간단하게 그냥 PMI라는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에요. 그렇죠. 이게 bad is good이, bad is good. PMI는 구매자, Purchasing Manager Index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정확히 까먹었는데 그 구매 담당자가 제조업체하고 서비스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설문조사예요. 막 질문한다고요. 그럼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치화하는 건데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는 거고 50 이하면 안 좋은 건데 계속 50 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4월 달에 제조업 PMI 그 원래 예상하는 것은 한 52로서 전월보다 약간 올라가는 51.9에서 51 올라가는데 49.9가 나왔어요. 그럼 뭐죠? 경기 둔화 시그널로 익힐 수 있는 예상 밖의 넘버가 나온 거예요. PMI 지수 그저께 무슨 다른 분이 나와서는지 모르지만 PMI 지수 이번 주 어저께 있는데 그거 잘 유심히 봐야 돼요라고 얘기한 있나요? 있었던 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덜 중요해서 원래 예측대로 했는데 항상 50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바랐던 것들 금리 인하를 한 번이나 제로가 아니고 다시 또 2번으로 하려면은 경기 다운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예상하지 않은 게 튀어나오다 보니 어저께 그러니까 한국장이 그동안 많이 빠진 반도체 중심으로 가장 민감한 그런 쪽이니까 2차 전지도 포함해서 확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PMI 때문에 많이 내려간 거로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대한민국 장이니까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한껏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실적이 넘버가 잘 나온다 해서 반드시 주가가 세다는 거 보장을 못한다는 측면하고 오늘 밤에 사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PC 넘버를 보고 있는데 PC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PMI 발표가 됐고 4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오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해당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2%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다만 실적 발표를 놓고는 계속해서 엇갈린 표정들이 나옵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또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실적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시장의 분위기를 더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정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잘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미리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하는데 조금 미스되면 또 좀 시쳇말로 후려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때 6조 6천억 어닝 나왔을 때 4월 초였죠. 실적 나올 때 기대치가 5조 9천억, 위스퍼 넘버로서는 6이 찍힐까 했는데 6조 6천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그렇죠. 이 타이밍이 중요해서 뭐 회사가 그런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최근 한 며칠 사이의 평균은 2조 한 4, 5천억입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업데이트가 덜 된 거는 2조 가까이도 있어요. 혹시나 2조 나오면은 가이던스 볼 거 없이 내려갈 것 같고 2조 4천 이상 나오면은 코멘트가 중요해요. 코멘트가. 왜냐면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보세요. 또 영특한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올렸어요. 얼마? 한 2조 4, 5천가 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2, 4분기도 미리 땡겨서 2분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4조 1천억까지도 예측하고 있어요. 평균 2분기 예측은 한 3조 후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리포트를 쫙 보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독점적으로 HBM3를 공급하고 있는데 마이크론하고 이제 삼성전이 들어온다 만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포트에서는 지금 상반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한껏 올리고 반면에 하반기는 경기에 코멘트를 했어요. 무슨 경기일까요? HBM에서 하이닉스가 다른 경쟁사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게 본격화될 소지. 거기에 따라서 HBM이 지금 엄청나게 마진이 좋거든요. 네. 하이닉스 마진이 평균 D램이 한 30% 넘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HBM에서 마진이 50% 또는 60% 육박하기 때문인데 이 HBM에서 경쟁사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너무 낙관적이지 말고 경계를 가져라는 톤의 리포트를 며칠 전에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쓴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디지타임즈라고 대만에서도 지금 똑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토시 그대로를 반도체 HBM에 대해서 경계 비슷한 걸 코멘트를 적었어요. 어제 SK하이닉스가 HBM 디지타임즈. 관련해서 네. 추가적으로 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원래 하는 거였고, 그거 아는 거니까. 우리가 주가는 알지 않는 것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실적 좋은 거 아는데 더 잘한다. 이게 좋은 거고, 실적 좋은 거 다 아는데 더 했지만, 하반기는 어쩌 애매하다. 그러면 하반기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오늘 어떻게 반영이 될지 실적 발표된 날에 디지타임즈도 똑같은 얘기를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듣고 아니면 한국의 애널리스트한테 듣고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이 좀 어떤 그 시각의 밸런스를 갖출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경계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실적 발표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조 4천억 원 이상으로 나와줄 수 있을지 정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또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이 또 강한 빨간불을 켜주기도 했습니다. 네네. 테슬라가 급반등을 해주면서 이게 옳은 것일지 그렇죠. 혹은 또 자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네. 어떻게 보세요? 자체적인 이슈는 없었고요. 네. 테슬라 발이고 그 주가가 빠졌는데 테슬라 발 하나, 그다음 뭐죠?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가? 그 전체 삼성전자 네. 빠진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 돼가지고 올라갔다 보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 내러티브라 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잘 팔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테슬라 주가를 갑자기 10%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뭐죠? 우리는 이제 로보틱스 컴퍼니예요. 소프트웨어 컴퍼니예요. 그다음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하면서 그거를 월 구독료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비스, 에너지, 로보틱 이런 내러티브고 전기차는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지만은 판매는 그래도 좀 더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이른바 저가 전기차인데 원래 내년 말에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25,000불짜리나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평균 43,000불 얘네 가격보다는 낮은 새로운 것을 좀 빨리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이 하면서 투자가들이 바라는 지금 판매가 안 되는데 저가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로보틱스다.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2차 전지 대한민국 주가에 관련되는 건 뭐죠? 로보틱스하고 걔네 구독하고 관계 있나요? 관계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근데 지금 그 관계 없잖아요. 우리는 당장에 전기차 판매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올해는 터프 이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성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봤기 때문에 어저께 그걸로 올라간 부분이 많다면은 그거는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이런 돈을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핵심의 근간은 이제 테슬라는 한 열흘 전에 올라갔는데 160불인가 170불 정도요. 네. 그 정도에서 더 올라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놀아야 되는데 핵심은 현재 나오는 전기차가 가격을 많이 덜 빠지면서도 출하량이 좀 늘어나는 시그널이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주가 커플링이 더 쉽게 편안하게 되겠죠.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지속된다고 장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어제 사실 이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저가형 모델이 출시된다고는 했지만 그게 모델 2다라고도 확답을 주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저가형 모델보다도 자율주행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 믿지 않으면 테슬라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2차 전지보다도 네. 좀 자율주행 쪽에 또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것은 네, 그 저기 로테이션 측면에서는 맥센스합니다. 근데 그 퀘스천은 뭐냐면 의문은 뭐냐면은 그 첫째 걔네들이 갖고 있는 로보택시 네. 그것이 얼마나 진짜 빨리 상용화될 수 있을까? 그 레벨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릴리스하는 게 8월 8일이잖아요. 지금 4월 말에 5, 네. 6, 7, 3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관련되는 우리나라에도 관련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있죠. 네. 개별적으로 어느 전기차 아니면 어떤 그 자율주행차 아니 자동차 업체하고 네. 어떠한 전략적 제휴를 원래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어느 단계로 좀 높아지더라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숨어져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율주행에 엮인다는 측면에서 올라가는 건 그것도 이제 용두삼인이 아니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자율주행이 잘 되고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가 자율주행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네. 뭐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도 어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을 본다면은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차 기아가 그런 측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심스럽죠? 테슬라도 잘 못하는데 현대 기아가 할 수 있을까?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이라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되어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레벨 3 넘어서 4 돼야 되는데 어저께 나 보니까 메르스 벤츠인가 거기서 레벨 3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 나오는 거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정당성하고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어제 나온 거 며칠 더 갈 수 있으면은 장기적인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는 괜찮지만은 개별 종목은 개별 그 전략적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면밀히 보시고 출자하셔야 되고요. 그런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상증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자율주행은 돈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거 말고는 우리가 실제 봐야 되는 거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해요.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네. 메타가 아까 실적 가이던스 실적은 좋았고 2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매치 어쩌고저쩌고 빠졌잖아요. 네. 근데 뭔 얘기 나온지 아세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네. 메타 광고 회사니까 얘네가 올해 그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는 투자 넘버를 얘기한 게 있어요. 얼마나 올해 예측을 350에서 400억 불을 투자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 예측이 300에서 370억 불이었어요. 그 전에. 그럼 뭐죠?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죠. 네. 그 증가 왜 시키느냐? 얘네들이 영어 그대로 하면 acceler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support our AI roadmap. AI를 위해서.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죠. 이 관련되는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메타가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 낮다서 10% 빠지는 거 쫄아가지고 그걸 팔면 바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날 당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해서 그것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측면을 행간의 뜻을 읽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콤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메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더 큰 그림에서 앞으로 또 어떤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는지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상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분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성적표를 다 받아보지 못한 기업들도 대거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발표를 놓고 우리가 어디 쪽으로 또 눈을 돌려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실적은 중요한 실적이 안 중요한 게 미니멈 리퀘어먼트고 네. 가이던스하고 그 의미, 행간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네.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예상 한도 내에서 나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인 거 제가 일주일 전에 왔는데 금리 인하가 2번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2번, 그러니까 7월이나 9월 되면은 아마 장 자체는요, 서포터가 될 거예요. 2,600, 저번에 2,500까지 전쟁 때문에 한 번 갔다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금리 인하 3번 한다든지 아니면 7월에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한 행간의 업체가 테크가 10개 있는데 한 7개 정도가 모두 다 서프라이즈 이런 게 아니면은 2,700, 800이 쉽게 가는 장도 아니에요. 그런 약간 애매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도 리스크하고 그렇다고 뭐 현금 비중을 10%도 안 내고 몽땅 지금 막
뭐 실적 1위 1비에서 하는 것도 지금 그럴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하이닉스 발표되고 다음 주 슈퍼마이크로 발표되고 네. 우리가 그 저기 PC 발표되면 삼성전자가 말하는 것도 5월 1일 날 쉬기 전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5월 1일 날 FOMC 미팅이죠. 네. FOMC 때 QT 네. QT 나오잖아요. QT. 우리가 다음 주니까 그 QT 끝나거든요. QT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걸 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방향이 업이든 아니든 그때가 방향이 크게 업 안 되고 그냥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너무 넘버 하나하나에 일일이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도 발표가 되지만 지금 연준 안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연준의 어쨌든 FOMC 발표 직전까지는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관망세를 이어가는 게 맞을지 어떤 스탠스로 또 바라봐야 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가 계속 되는가. 메타도 그렇고 오늘도 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실제 밤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투자가 어떻게 하느냐. 포커스 되는 게 유지되는가. 그냥 PC. 내일 밤이네요. PC 넘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 나오는 실적과 코멘트, 내일 밤 나오는 PC가 당분간은 훨씬 중요하죠. 물론 다음 주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에 초점 맞춰서 장중에 뭐 이상하게 한 2% 이상 빠지면은 기회인가를 봐야 되고 뭐 너무 세게 계속 간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투자할 기회가 놓쳤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개인하는 거는 어저께 어떻게 투자하느냐 자본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따라가거나 오늘 아침에 판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을 한다는 것도 다음 주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하는 거지. 오늘 뉴스 받고 오늘 투자하는 거는 팔든 사든 간에 그건 그다지 의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 이상 한국 시장의 가격이 아주 만만치 않은 매크로 환경이고 마이너스 2% 갈 정도로 저번에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지속 확대되지 않으나 그렇게 빠질 룸도 없어요. 왜? 주식 시장 자체가 우리 리딩 컴퍼니가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2% 이상 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환율이 1,400 이상 그다음에 유가가 뭐 한 86불에서 90불 가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면은 그 레드 시그널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또 많이 눌려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가격 하락보다도 앞으로 우리 시장의 환기가 되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함께 기다리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본부장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온라인에서 핫한 키워드를 토대로 오늘의 사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키워드부터 함께 보실까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당연히 틱톡 올라와 있고요. 중동,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키워드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아마존과 애플도 키워드로 올라왔는데 제가 꼽은 주요 키워드는 테슬라, 그리고 메타와 AT&T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테슬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9% 감소했고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5%나 급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더니 수요일 정규 거래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S&P 500 수익률 종목 중 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도 그 이유는 있겠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달래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실적 보고서와 또 머스크의 발언 덕분에 이렇게 마음이 달래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발언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일단 기존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새롭고 또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포함해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테슬라의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라인업이 단조롭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렇게 새 제품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저가형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율주행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강한 자신감이 테슬라 주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계획 저 다 좋게 봤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돈이 참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금 어디서 돈을 벌어올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까지 주 매출원인 자동차를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 될 텐데요.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이번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꽤 오랜만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텐데 현금력이 지금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면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돈을 벌어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저가형 전기차, 테슬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줘 왔던 혁신은 빠져있는 저가형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발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봤던 발언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반기 생산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던 새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게 기존 공장과 또 생산 라인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정말 혁신적인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낼 거라면 새로운 생산 라인이 필요할 건데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활용한다? 우리가 생각했던 혁신적인 전기차는 나오기 힘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생산 비용 절감시킬 수 있고요. 또 진행 속도 빨라질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성장, 혁신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율주행을 믿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던 발언은 바로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와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금 저가형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세대 먹거리로 자율주행에 집중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압박 마진을 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향성은 좋지만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겠죠. 돈 먼저 어떻게 잘 벌 것인지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메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1분기 실적이 수요일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모두 좋았습니다. 매출 예상보다 좋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메타는 이 두 지표 대신에 패밀리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수치가 32억 4천만이었으니까 이것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패밀리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뭐냐? 메타에는 많은 SNS가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등등 이 모든 패밀리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억 4천만 이용자라는 건 지난 1년 전보다 7% 증가했다라는 수치인데요. 7% 증가라는 점에서 실적 호조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의 주 수익원은 아시다시피 광고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이죠.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로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면서 메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우리는 효율성의 해다라고 경영 선언을 하면서 주가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이 효율성, 비용 절감의 빛을 본 게 바로 이날의 실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는 다만 부진하게 제시를 하면서 우려가 좀 나왔는데요. 틱톡이 메타를 살릴 수 있을까요? 틱톡 금지법이 어제 우리 시간 오전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틱톡은 바로 즉각 반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틱톡의 퇴출 가능성이 일단은 나타난 이상 틱톡에서 활동하던 많은 기업들, 인플루언서들 다른 SNS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SNS에서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타가 이런 광고 지출 확대 아니면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서 돈을 더 잘 버는 회사가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메타도 돈을 더 잘 벌어야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급 인력 충원 또 고성능 반도체 등을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AT&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바로 이 AT&T죠. 장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진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후불 전화 가입자 수 증가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아직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송출하고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 통신주 또 방어적인 성격도 있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이 데이터 송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3대 통신사입니다. 지금 5G 서비스 지역만 본다면 40%를 차지하고 있는 T-모바일이 가장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T-모바일의 5G 속도는 진짜 5G는 아닙니다. 4G LTE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지역 확대에 나설 수 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지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 통신탑과의 거리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어느 곳이 더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를 더 넓은 면적에서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팔로우 하시면 3대 이동통신사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위를 점할 통신사가 어디인 것인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사인즈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수요일장부터 집중 점검해볼 이슈들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가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적용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도 챙겨보시죠. 저희는 잠시 쉬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